러시아 극단과 미스터리, 그리고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이상한 사실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수염에 세금을 부과하다 하는 것부터 60수명의 자녀를 둔 가족 얼어붙은 호수에서 얼음 목욕을 하는 것까지 이 나라는 결코 놀라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러시아는 기이한 만큼이나 광활합니다. 준비하세요.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에 대한 가장 특이하고 매혹적인 25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성 불균형을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성 불균형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거의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균형은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약 1,100만 명 더 많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러시아 남성 1,000명당 여성이 154명이었으며 이 수치는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1년 러시아는 18세 이상 여성 120만 명당 18세 이상 남성 100명의 성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통계학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은 남성 인구의 높은 사망률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 노동력의 약 10%가 러시아를 떠났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젊은 남성이라는 점에서 성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목할 점은 60세에는 러시아 남성 1명당 여성이 2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63세로 북한이나 이라크와 같은 국가보다 낮습니다. 한편 러시아 여성의 기대 수명은 75세에 이릅니다. 러시아인들은 매우 미신적이지만 매우 친절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이 미신적이고 전통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미신 중 하나는 홀수로 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짝수꽃은 장례식에만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러시아인에게 짝수꽃을 주면 거절할 것입니다. 짝수꽃을 선물하지 않는 것 외에도 러시아인들은 옷을 거꾸로 입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옷을 거꾸로 입으면 집을 나설 때 맞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왼손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는 습관이 있으며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표트르 대제의 장화에 동전을 던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미신은 고대 신념에 따라 집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집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죽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보통 고양이가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고양이가 들어가지 않으면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습니다. 러시아의 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러시아 미아 광산의 이상한 출현. 시베리아의 외딴 지역에 있는 미아 다이아몬드 광산은 소련 건설에 기여한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를 제공했습니다. 미아 광산은 러시아 미르에 위치한 천연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깊이 525m, 지름 500m입니다. 최대 생산량 시절에는 미아 광산이 연간 1천만 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공급했으며 그중 20%는 보석 품질의 원석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사진을 보면 이 거대한 구멍에 비해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마을들이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르는 지구 표면에서 두 번째로 큰 구멍이 되었으며 이 깊은 구덩이의 입구는 헬리콥터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엄청나고 인상적인 흡입력을 생성했습니다. 우주에서도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는 한때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확실히 많은 분들이 알래스카를 알고 계시겠지만 한때 러시아 일부였다는 것을 아셨나요? 광대하고 강력한 러시아 제국은 영국보다 먼저 서쪽으로 확장하여 오늘날의 미국까지 이르렀습니다. 19세기 알래스카는 러시아의 매우 활발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1867년 3월 30일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미국의 비교적 저렴한 720만 달러, 제곱킬로미터당 4,074달러에 해당하며 현재 가치로는 1억 1,800만 달러에 해당해 매각했습니다. 헥타르당 약 1센트라는 헐값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구매는 의회와 여언론으로부터 시워드의 바보짓으로 조롱받았지만 나중에 미국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토지 인수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알래스카를 인수한 후 미국은 금과 광물 자원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구매 50년 후 미국이 얻은 이익은 100배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알래스카는 면적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며 인구 밀도는 가장 낮은 주입니다. 지구 둘레 6배에 달하는 연료 파이프라인.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에너지원을 수출하기 위해 209.993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지구의 둘레는 40분,10 큐브미터메트에 불과하므로 이 길이로 파이프라인은 지구를 6번이나 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죽음의 호수, 키체 호수. 이 호수의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달아 이 호수 사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그림 같은 키체 호수가 5분 안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호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호수는 고요해 보이는 깊고 푸른 색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첼리아빈스크 남서부에 위치한 키체 호수가 마야크 생산 협회 구역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야크는 방사능 누출 수준이 가장 높은 가장 큰 핵 시설 중 하나입니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월드워치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키체 호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호수로 분류됩니다. 이곳에서 측정된 방사선 수준은 4.4 엑사베크렐입니다. 이 수준은 체르노빌 재해 후 수년 동안 더 넓은 지역에 분산된 총량과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기 위해 키체 호수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당국은 호수를 봉인하기로 결정했으며 키체 호수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관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곰들과 싸우지 마세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마리의 불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개체군은 약 120, 1000여 마리의 곰이 있는 러시아에 있으며 미국에는 약 32, 500마리의 곰이 있고 캐나다에는 약 21, 750마리의 곰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불곰 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습니다. RBTH에 따르면 러시아 캄차카 남부에 있는 요 캄차츠키 자연보호구역은 세계에서 불곰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비교적 작은 지역에 약 2,000마리의 곰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가서 불곰을 만난다면 이 곰과 농담하지 마세요. 그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친근해 보일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인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우는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애완동물입니다. 1959년 소비에트 과학자 드미트리 벨야예프와 루가 트루트는 노보시비르스크 근처 아카뎀코로도크 연구센터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여우를 개처럼 순종적이고 충성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드미트리 벨야예프가 개의 많은 특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은여우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것을 개척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 추세를 이어왔으며 세포학 및 유전학 연구소는 여전히 여우를 반려동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우들도 정말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얼음구멍 수영. 이 전통은 외국인들에게는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러시아에서는 아주 흔합니다. 매년 1월 19일 러시아인들은 모두가 감히 참여하지 못하는 독특한 축제를 즐깁니다. 바로 얼음구멍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것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1년 내내 강한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얼음물에 뛰어듭니다. 한편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이 전통에 참여합니다. 대부분의 강과 호수가 얼어붙기 때문에 당국은 사람들이 구조대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잠수할 수 있도록 얼음의 큰 구멍을 적극적으로 뚫습니다. 이 구멍 중 하나에 뛰어들어 수영해볼 용기가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평균적인 러시아인은 연간 18리터 이상의 알코올을 소비합니다. 여기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 분 있나요? 러시아인들은 특히 보드카를 매우 좋아하니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보드카라는 단어는 물을 뜻하는 러시아어 부호대에서 유래했습니다. 러시아를 언급할 때 종종 보드카와 연관 지어지는데 러시아인들이 보드카를 마치 물처럼 다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인구의 25%는 55세 이전에 사망하는 반면 미국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1%에 불과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러시아인은 연간 18리터 이상의 알코올을 소비합니다. 또한 경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많은 학교가 교사들에게 보드카 병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평균 수치이며 일부 사람들은 그만큼 마시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연간 18리터 이상의 알코올을 소비하며 이 양은 의사들이 신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양의 2배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보드카뿐만 아니라 맥주도 선호합니다. 특이한 점은 2013년 이전에는 러시아인들이 맥주를 알코올 음료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러시아인은 매일 상당량의 맥주를 소비합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이 알코올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총 길이 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인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기차를 이용하여 전국을 탐험할 수 있으며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매년 러시아 철도 산업은 약 10억 8천만 명의 승객과 12억 톤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는 정말 인상적인 숫자죠. 또한 이 철도 노선은 몽골과 중국의 지선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발전된 철도 시스템은 러시아의 견고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여 국가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러시아의 밀집된 지하철 시스템을 갖는 큰 장점 중 하나는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이동을 매우 용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거의 모든 곳으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최대 11개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지구 표면의 넓화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4,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광대한 영토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행성보다도 크다. 면적이 1,70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비해 토성 면적은 1,960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최대 11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는 한때 11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2010년부터는 전국적인 업무와 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간대 수를 5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염이 있는 남성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특이한 세금들로 가득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이상한 세금이 있나요?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16세기 표트르 대제가 집권하기 전에 러시아에는 수염세라는 특별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염을 기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표트르 대제가 유럽을 여행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수염을 기르는 전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후 떠올랐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더 깨끗하고 면도된 모습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그는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세금은 경찰이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수염을 강제로 깎도록 승인했습니다. 고양이는 박물관의 수호자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약 70마리의 고양이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쥐로 인한 유물 파괴로부터 박물관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심지어 고양이 전용 보도 자료를 발행하며 3명이 고양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박물관 지하에 살고 있지만 여름에는 제방과 광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물관 전시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쥐 침입으로부터 귀중한 예술품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되었으며 모든 박물관 직원에게 매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각 고양이는 심지어 자신의 사진이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이 박물관을 방문하여 고양이들을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믿거나 말거나 이 고양이들에 대한 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르미타주 고양이 중 한 마리인 아킬레스는 축구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예언 재능은 2017년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서 개최된 2018년 피파 월드컵에서 아킬레스는 팀 깃발이 그려진 2개의 음식 접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4경기에서 승리팀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차를 즐겨 마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곳 러시아에 오셔서 차를 즐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십니다. 하루에 5잔에서 10잔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탕을 넣은 홍차를 마시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녹차나 설탕을 넣지 않은 홍차를 선호합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는 차와 함께 먹을 과자를 몇 개 사곤 합니다. 이것은 전통과 같으며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줄 뜨거운 것을 원할 때 정말 좋습니다. 보드카는 러시아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우 인기 있는 알코올 음료입니다. 이 음료의 이름은 물을 의미하는 러시아어 부오다에서 유래했습니다. 맥주의 경우 2013년까지 러시아에서는 알코올 음료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러시아인들은 미국인보다 2배 많은 알코올을 마시는데 러시아인은 일주일에 약 63잔의 알코올을 소비하는 반면 미국인은 3.3잔을 마십니다. 러시아보다 알코올을 더 많이 마시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와 공유해주세요. 우주에 처음 간 사람은 러시아인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그는 소련의 조종사이자 우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 비행을 완수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2회 탑승하여 우주에서 108분을 보낸 후 지구로 귀환하여 카자흐스탄에 착륙했습니다. 가가린의 우주 비행은 소련 우주 프로그램의 승리였고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신문들은 그의 전기와 우주 비행 세부 사항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소련의 우주 탐사 성공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모든 작은 도시는 자체 우주 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거리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러시아는 항공우주 분야에서 선두 국가 중 하나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영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공식 언어를 사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 시스템. 평균적으로 매일 최대 9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이는 런던과 뉴욕의 총 사용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시스템은 또한 전 세계 다른 모든 지하철 시스템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하며 연간 32억 명이 12개 노선, 172개 역을 통해 이동합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넘어 러시아의 가장 웅장한 건축 작품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최고의 건축가들과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모스크바 지하철의 웅장한 지하역을 설계하고 장식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 사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사람이 사는 곳. 동시베리아의 오이미아콘 마을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근처의 온천 때문에 얼지 않는 물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지역은 술록 목자들이 술록떼를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하는 목적지였습니다. 1933년 2월 6일 지역 기상 관측소는 67.7덱시의 기온을 기록했지만 최저 기온 기록은 1938년에 77.8덱시로 달성되었습니다. 12월과 1월의 평균 기온은 약 5셰리젠덱시입니다. 겨울에는 하루에 약 3시간의 햇빛만 있고 풍경은 두꺼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상 활동은 정상적으로 계속됩니다. 마을 인구는 약 500명으로 적습니다. 많은 전설은 오이미아콘에 5분만 서 있어도 속눈썹이 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강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깨끗한 공기와 극도로 순수한 물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매우 건강한 식단입니다. 세계 출생 기록. 여성이 61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사실이니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8세기의 한 운 좋은 러시아 어머니는 16쌍의 쌍둥이, 7쌍의 새쌍둥이, 4쌍의 넷쌍둥이를 낳았고 같은 남자와 40년 동안 총 6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슈야 지방의 농부였던 발렌티나 바실리에바였고 남편은 표도르 바실리에프였습니다. 놀랍게도 발렌티나 이후에 그의 다산한 남편은 두 번째 아내와 18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총 80억 명의 후손을 두었으며 그중 12명은 생존하여 건강했습니다. 이 부분은 러시아 제국이 여전히 봉건 제도로 운영되던 시대에 살았으며 발렌티나는 농부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러시아 농민의 삶은 극도로 힘들었고 이는 농민 가족들이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낳기를 원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일할 손이 많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빨리 이동하기 위해 구급차를 빌립니다. 러시아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특이하며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1908년 러시아 왕실 올림픽 팀은 런던에 12일 늦게 도착하여 올림픽 경기를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서양 달력을 채택하지 않고 여전히 옛 달력을 사용하여 일정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인의 약 3분의 1은 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이한 취향을 가진 많은 부유한 러시아인들은 가짜 구급차를 빌려 빨리 이동하며 빨간 신호등에서 멈추는 것을 피합니다. 이 구급차는 호화로운 내부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이렌을 사용하여 도로에서 우선권을 얻어 임차인 주로 부유한 사업가들이 일반 자동차보다 혼잡한 지역을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국 임신의 날. 이것은 러시아의 휴일이며 임신의 날 또는 출산율의 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9월 12일에 기념하며 레닌의 고향인 울리아노프스크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날은 러시아 근로자들이 자녀를 임신하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며 매년 6월에 러시아의 출산율이 다른 달보다 높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고향이기도 한
울리아노프스크 주의 주지사인 세르게이 모로조프의 독특한 이니셔티브입니다. 모로조프는 이날을 제정하여 이 지역에 감소하는 인구를 개선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약 9개월 후인 2008년 6월 12일 러시아 국경일에 울리아노프스크 주민이 출산하면 그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날은 러시아 근로자들이 벽에 걸린 카펫, 러시아인들은 보통 벽에 카펫을 걸어둡니다. 이 관습은 러시아의 벽이 매우 얇아서 이웃집 소리가 쉽게 들리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소음을 흡수하고 이웃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벽에 카펫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관행은 코카서스 및 우즈베키스탄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만이 유일한 언어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너무나 넓어서 러시아어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35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합니다. 많은 러시아인들도 이 사실에 놀랍니다. 물론 러시아어가 가장 흔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과학고등교육부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최소 270개의 언어와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든 아니든 러시아에서 수많은 언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독일어와 영어와 같은 주요 외국어, 타타르어, 추바시어, 켈리안어, 중국어와 같은 러시아어 원어민 언어가 포함됩니다. 또한 VK와 구베리 같은 멸종 위기 언어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는 언어는 테르사미어입니다. 현재 콜라반도에서 단 2명만이 사용합니다. 마투료시카 인형은 일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유명한 러시아 인형을 아시나요? 좋아하시는지 아닌지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투료시카 인형은 러시아의 상징이자 그 나라에서 유래했다고 생각되지만 그 뒤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러시아 나무 인형인 마투료시카는 사실 일본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 인형을 디자인하던 러시아 예술가 세르게이 말류틴이 일본에서 다루마 인형을 받았는데 그 안에 더 작은 인형들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인형 8개로 구성된 최초의 마투료시카 인형은 1890년대에 세르게이 말류틴의 그림을 사용하여 마스터 조각가진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24가지 가장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공유한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러시아를 이미 방문하셨나요? 댓글을 달고 저와 공유해주세요.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구독하여 최신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